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LG전자는 나노셀 TV가 글로벌 안전 인증 기관으로부터 시력 보호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에 따르면 LG 나노셀 TV는 최근 글로벌 안전과학회사 UL로부터 광생물학적 발광 다이오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 검증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정한 표준 안전 규격에 따라 LED를 활용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와 적외선, 근자외선 등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측정한 결과 최고 안전 등급인 유해성 면제를 받았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LG 나노셀 TV는 선명하고 풍부한 색 표현력 등 탁월한 화질뿐 아니라 고객들의 시력 보호까지 고려한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가 한국판 뉴딜의 빠른 실행을 위해 지난 6일 각 분야에서 200여 명 이상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협력 TF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KT 기가세이프 SOC는 KT가 설치한 광 케이블과 센서를 통해 노후 시설물의 붕괴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제하는 국내 유일의 인프라형 시설 안전 재난 대응 솔루션입니다. KT 기업부문 박윤영 사장은 KT의 압도적 통신 인프라와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 및 빠른 실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집에서 하는 농가 체험을 통해 총 3,400만 원을 지역 농가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위치한 이천 청주 지역 농가에서 구매한 채소 재배 키트와 쌀, 친환경 유기농 간식 등으로 구성된 체험 박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SK하이닉스가 지역 농가에서 구매한 키트는 3,400만 원에 달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SK하이닉스 장윤숙 기장은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제한돼 지쳐 있었는데 가족과 집에서도 의미 있으면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SK건설이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R&D 오픈 플랫폼 구축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R&D 오픈 플랫폼은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체계에서 더 나아가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 상용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SK건설은 포스코 기술투자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민간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명문 SK건설 사장은 SK건설 비즈 파트너 및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2020년 중국 고객 만족지수 파이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오리온은 상반기 중국 고객 추천지수와 중국 브랜드 파워지수에서도 파이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리온은 이번 중국 고객 만족지수까지 석권하며 중국 내 3대 브랜드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차별화된 제품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 그리고 소비자와의 소통으로 중국 내 주요 브랜드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농심은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본사와 지방공장에서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날 모은 헌혈증 430여 장을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기부했습니다. 농심이 기부한 헌혈증은 치료 과정에서 수혈이 필요한 백혈병 소아암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농심 관계자는 최근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예년보다 더 많은 임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했다며 사전 예약을 받고 온라인 문진을 진행하는 등 안심하고 헌혈을 할 수 있게 해 참여율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KT엔즈가 청년 창업 전용 공간인 상상 플래닛을 개관했습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상상 플래닛은 창업가들이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스타트업 지원센터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성수동 상상 플래닛은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약 4,000제곱미터 규모로
1층부터 3층까지는 일반인에게 개방되며 4층부터 8층까지는 입주자들의 전용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백복인 KTNG 사장은 국가적 현안인 청년 실업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상상 플래닛을 개관하게 됐다며 사회 문제 해결에 열정이 있는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돕고 청년 창업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성장해 나가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5일 여권에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 데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을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말은 피해자의 말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뜻을 담고 있다며 이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저들은 벌써 성추행은 부정부패가 아니라는 둥 딴소리하고 있다며 다가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성추행 사고를 친 세 곳의 지자체, 서울과 부산, 충남에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지난 7일부터 8일 연차 휴가를 내고 산사에 다녀왔습니다. 이 일정은 공모가 아닌 개인 일정이었음에도 추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법무부 직원 3명을 여행지에 대동했으며 더욱이 그중 2명은 해당 일정을 휴가로 처리한 사실도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연차 휴가를 낸 7일 오후 5시쯤 경기 화성시 용주사를 방문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이른 시각 용주사에서 촬영한 자신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용주사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이 검은색 링컨 콘티넨털 차량을 타고 온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휴가 시 이용한 차량은 전용 차량으로 차종은 그랜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휴가 때 관용차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